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두인 경매 사이트 사용하는 설명법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두인 경매를 통해서 제 과거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두인 경매 들어오시면 자, 과거 경매 이제 조건 검색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낙찰된 것 중에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있는 임야입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으로다가 이 경매에 관심을 가졌던 물건인데요.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경매 관련된 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제가 이제 찾고 싶었던 물건이 자, 어느 물건이냐면 자, 요 물건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낙찰이 됐죠. 자, 최초 여기 보실 때 최초 감정가가 2276만 190원이었고 자, 1115만 2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유찰돼 가지고 마지막에 3500만원에 최종 낙찰이 된 겁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자, 요걸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제가 이 물건 참 지금도 보면 많이 후회되는 물건인데요. 제가 경매 혼자 처음으로다가 이제 한번 이 현장을 갔다 왔던 물건입니다. 제가 찾고 있던 임야라서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 임야 임장 활동을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산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임야는 8,500평 되고요. 감정가가 2,276만원인데 여기 대략 보면 평당 자, 평당 얼마 나오나 한번 볼까요? 2,276만원 나누기 지금 8,500평 대략 2,600원 정도네. 2,600원. 그럼 임야인데 2,600원이면 비싼 건지 싼 건지 처음에는 뭐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경매도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2017년도네. 그죠? 첫 번째 유찰이 됐습니다. 1,593만 2천원. 사람들이 자, 다른 데와 다르게 일반 그 법원 경매 물건은 20%씩 떨어지는데 이거 특이하게 이 경상북도 쪽은 이 유찰률이 저기 체감률이 30%씩 떨어집니다. 한번 떨어질 때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팍팍 떨어져요. 자, 그래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0%가 떨어지니까 2017년 6월 20일 날 최저 입찰가가 1,115만 2천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날 경매 기일날 경매가 열리지 않고 이 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유예가 되는 거예요. 이 당일날 경매가 안 잡히고 경매가 이제 채무자나 또는 채권자가 경매를 변경 신청을 한 거죠. 그 사유는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20일 날 일단 한번 변경이 됐고요. 자, 그래서 8월 22일 날 최저 가격 1,115만 2천원으로다가 이날 경매가 열린 겁니다.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날 9명이 덤볐어요. 9명이.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2,200, 1,500, 1,100 그럼 사람들 심리가 여기에서 최저가니까 여기에 뭐 110%, 130%, 150% 보통 이 정도 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처음에 30%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안 덤볐는데 그죠? 또 한번 떨어졌을 때 50% 이제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죠. 나더라도 제 상식에는 2,200만 원이 최초 감정가인데 이거보다도 높게 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또 막판에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9명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서울에 있는 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자, 경매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그 스토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나중에 봤더니 요 물건이 있죠. 요 물건에 요 인접한 소유자가 이거를 같이 추가로다가 매수를 한 거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최초 유찰됐을 때 요때 들어왔어도 되는데 왜 안 해고서 이때 들어와가지고 최초 감정가보다 높게 썼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 상식적인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이 경매가 들어오면 이 정보가 완전 정보, 즉 비대칭 정보예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심지어 옆에 있는 요 번지수의 소유자도 경매에 관심이 없으면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을 요 8월 22일 날 잘은 모르지만 요 한 번만 제발 이거 유찰되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내가 이거 써내겠다라고 했는데, 참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또 보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사용 수익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요. 국립공원에 또 지정돼 있고, 더더욱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 이유는 충분한 그 숨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임야 여러 가지를 사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변에 커다란 보물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보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틀리죠. 이건 또 사실상 이제 지도로다가 한번 보면, 자, 우측에 보시면 이 지도 활용법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편합니다. 자, 스카이뷰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로에서 이 정도 한 1km 정도, 800m 정도 이게 맹지입니다. 맹지이면서, 자, 여기 토지이용계획 지적 편집도로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 푸른색은 국립공원 지정 지역이고요. 자, 농림지역은 여기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야 살 때 농림지역까지만도 보통 매수를 안 하는 편입니다. 길이 없고 하면, 맹지고 하면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있는 이 임야를 최초 감정가보다도 높게 썼다는 거는 그 안에 충분한 숨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이때 한 번만 유찰됐었으면, 그때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처음 이걸 한번 덤벼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겁도 많이 나고, 이거 샀다가 또 뭐 물리는 거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덤비지를 못했는데, 자, 이렇게 내고 나니까 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물건이 여기 이런 상태로 왔다면 무조건 경매 입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저한테 쓰라린 사례가 좀 하나 있었고요. 이것도 다 공부죠. 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덤볐고 또 이렇게 썼는가,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분이 이 가격을, 제 생각인데 이걸 높게 쓴 이유는, 그러면 자기의 평균가를 높이는 꼴이 되거든요. 여기 나중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시세는 감정가는 이렇지만 지금 2019년도쯤에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주변 정보를 보면 시세는 내놓는 물건이 평당, 여기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4,000원씩 거래되는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렇게 써낼 이유도 충분히 있는 거죠. 2년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지도로다가 지도 보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거, 뭐 네이버 지도로다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현장에 가보기 전에 자, 이 두인 경매에서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가기 전에 요 감정평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이제 경매 기일날 법원에 이제 가서 참석을 해보면 거기 법원에 그 이런 책자, 감정평가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많이 오고 할 경우에는 또 줄 서고 그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경매 가기 전에 이런 사전 정보들을 다 검토하고 하는 게 정석이지, 당일 나가서 감정평가서 들여다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감정평가서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해 볼 가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거래 사례가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온 근거, 그래서 주변 시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변경. 이게 뭐 때문에 변경됐나? 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여러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게 언제였죠? 아유. 아까 변경이 6월 20일이었죠. 6월 20일. 여기 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했네요. 그래서 요날 경매 기일날 경매가 열리지 않고 변경이 된 겁니다. 채권자가 이거는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지 내용이. 자,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물건 현황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 또 별도로 토지 이용 계획 열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여기서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또 주변 인근에 이런 지번까지도 나오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자,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다음 지도를 통해서 인근 지번 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잠깐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번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지번을 여기 나와 있죠.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주소 보기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 편집도로다가 보는데 여기 바로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더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런 기능이 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주변 시세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기타 참고 자료는 뭐 인근 진행 물건, 인근 매각 사례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독학으로 경매를 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들, 또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경매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뭐 가장 뭐 기본적인 상식,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